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성씨 또는 본관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를 다룬 많은 이제 컨텐츠에서 이 성씨나 본관에 대한 유래 그런 것들 아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올해도 공중파 TV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이제 방영되는 걸 봤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다룰 내용은 그 중에도 그 본관의 변화 과정, 조선시대의 본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관의 변화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만 해도 경주 김가입니다만은 각각 우리 성씨와 본관이 있죠. 성씨는 이제 자신의 출생을 가리키는, 그러면서 그것이 한 혈통, 주로 이제 부계 혈통이 되겠죠. 부계 혈통을 가르치는 그런 친족 집단을 성씨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의 출신을 좀 더 세분화한 그런 것이 이제 본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85년, 지금으로부터 만 40년 정도 가까이 된 198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257개 성씨가 있었고, 본관이 한 3,435개가 있었다라고 통계가 있습니다. 한 성씨당 한 10여 개, 15개 정도 본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한 30년이 지나면서 폭증을 해요. 그래서 30년 뒤인 2015년에 보면 257개였던 성씨가 5,582개가 되고요. 본관은 3,435개에서 36,744개가 됩니다. 보통 어떻게 이렇게 성씨와 본관이 폭증을 했을까요? 이거는 귀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으면서 그 외국인들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성씨도 새로 만들고 본관도 새로 만들고 하면서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985년까지는 그러한 변화의 폭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성씨나 본관 이야기를 할 때는 1985년까지를 되게 기준으로 그때까지 통계를 가지고 있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성씨제도는 중국식 성씨제도가 삼국시대부터 이제 왕실이나 귀족 이렇게 수용되면서 자리 잡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고구려의 고씨라든가 백제의 여씨 또는 부여씨, 신라의 김씨, 이렇게 한국식 성씨제도가 자리를 잡아갔다라고 지금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요. 신라가 삼국통일하면서 고구려나 백제 계통의 성씨는 계승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씨는 중국식 성씨제도를 받아들인 신라의 성씨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씨가 왕실을 중심으로 보급됐다는 말씀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왕실만 가지고 있다가 신라 하대가 되면 지방의 호족들에도 이제 성씨가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호족의 성장이 그 계기였지만 그것도 아주 일부분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라말 호족들 보면 성씨라고 보기 힘든 이름을 가진, 성씨를 가진 이름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인물들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것은 왕건이 고려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태조가 공신들에게 성씨를 내려줍니다. 개국 공신들에게. 그걸 이제 우리가 사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줄사자. 우리 하사한다고 하죠. 왕이 이제 줄 때 그걸 사라고 하는데요. 이 사성 정책에 의해서 일테면 이제 홍술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에게 홍유라는, 홍이라는 성씨를 준다든가, 백옥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에게 배현경이라는 성씨와 이름을 준다든가, 삼능산에게 신순겸, 복사귀에게 복지겸, 이런 식으로 그 이름, 그 원래 있었던 이름과 유사한 성씨, 그리고 새로운 이제 유교식 이름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왕건이 통일을 완성한 뒤에 전국의 호족을 이제 출신 지역별로 이렇게 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성씨를 내려줍니다. 그것이
조선시대에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려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세종실록 지리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조선왕조실록 각 왕대별로 실록이 있었는데, 특별히 세종실록에는 이제 많은 부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리지였는데, 아무튼 그것이 이제 그렇게 실리면서 그 뒤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고려시대에는 이 성씨제도가 서서히 보급이 되면서 지방 군현의 지배층 말고 양민층도 성씨를 갖는 사람이 보급되었다라는 통계는 있지만, 실제로 조선시대에 들어설 때까지 절반가량의 백성은 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민이 한 40%에서 50% 정도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양민층으로 신분이 상승하면서 성을 취득하는 비율이 늘어나요. 그래서 경상도 이제 단성 지방의 호적이, 여러 시대에 걸친 호적이 이제 발견이 돼서 많은 이제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됐는데요. 1678년에 경상도 단성의 경우 45%가 성씨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786년이 되면 한 10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성씨를 가진 사람이 비율이 87%까지 늘어납니다. 그것은 이제 그만큼 성씨를 취득한 양민이 늘었다. 천민이 양민층으로 신분을 상승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 본관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근거가 되는 자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의 그 처음에 조선 초기에 성씨, 본관, 각 지배층, 각 지역의 지배층들의 본관이 전부 실려 있는데, 이 실록이라는 자료는 자료 자체가 그 당대에는 열람을 할 수 없는 자료였어요. 그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려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일반인들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럼 알 수 있는 자료가 뭐냐? 여러분 이제 동국여지승남이라고 들어보셨죠? 동국여지승남이 성종대 편찬이 되면서 여기에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성씨조를 이 동국여지승남의 성씨조에 포함을 시켜서 다루게 됩니다. 그 사이 이제 변한 것도 약간 이제 포함을 시켜서요. 그리고 중종 때 이것이 증보가 돼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신증 동국여지승남이라는 게 편찬이 돼요. 신증 동국여지승남. 여러분들 아마 신증 동국여지승남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이제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이제 관찬 지리서인데, 이 세종실록 지리지의 내용들이 이 신증 동국여지승남의 약간의 변화, 실제로 조선 전기 안에서의 변화는 많지 않았으니까요. 약간의 변화를 가진 상태로 실립니다. 그런데 한동안 한 200여 년 동안 정부가 편찬한 관찬 지리지가 편찬되지 않다가 조선 후기 영조대의 18세기 중엽에 여지도서라는 게 편찬이 돼요. 그리고 여지도서를 보면 그 전국 지리지 형태인데, 이 여지도서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찬된 신증 동국여지승남과는 달리 각 도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주목한 것은 특히 이 여지도서 중에 호남 쪽, 전라도 쪽의 지리지를 보면 본관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관이 바뀌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한두 곳을 설명을 하면서 본관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냐를 설명을 드릴게요. 세종실록 지리지, 그리고 동국여지승남, 신증 동국여지승남 단계의 전라도 장성, 지금 이제 전라남도죠. 장성 지방에는 5개의 토성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토성은 이제 그 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씨, 서씨, 유씨, 공씨, 로씨, 이렇게 5개의 성씨가 장성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 영조대의 여지도서에 보면 장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성씨가 한 10여 개, 그러니까 성씨로는 7개, 본관으로는 17개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장성 서씨, 이천 서씨, 창원 공씨, 구진 박씨, 밀양 박씨,
또 이씨로는 양성 이씨, 청안 이씨, 인제 이씨, 봉산 이씨. 신씨로는 고령 신씨. 김씨로는 울산 김씨, 광산 김씨, 영광 김씨, 의성 김씨. 또 서산 정씨, 하동 정씨, 경주 정씨.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기에 조선 전기에 있었다고 하는 5개 성씨 중에 여지도서 단계까지 있는 성씨는 3성씨밖에 없어요. 서씨, 공씨, 이씨. 그런데 그 3성씨도 장성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서씨 중에 장성 서씨가 하나가 남고 또 이천 서씨가 새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공씨는 분명 그 장성 공씨였는데 창원 공씨가 되고요. 이씨는 역시 장성 이씨였는데 양성 이씨, 청안 이씨, 인제 이씨, 봉산 이씨 새로 4개의 성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 신증 동국 여지 승남 단계에서 장성을 본관으로 있었다고 하는 성씨 중에 유씨와 그러니까 장성 유씨, 로씨, 장성 로씨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석 씨가 새로 등장을 했다고 했는데 이천석 씨는 장성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호남 지역의 다른 지역, 창평, 곡성, 나주 등 여러 지역의 거주가 확인이 되고요. 이 이천석 씨는 조선시대에 문과급제자를 23명이나 배출한 아주 주요한 본관이 됩니다. 그리고 1985년의 통계를 볼 때 전국에 14만 4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서씨 중에 이제 2번째로 있고요. 85년 당시에 장성군에도 68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장성 서씨는 장성 지역 외에는 여지도서 단계에서도 어디도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요. 문과급제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5년 통계로 보면 서씨 중에 6번째 성씨가 됩니다. 전국에 한 6천여 명. 그리고 장성 지역에도 50명만이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성을 본관으로 하던 그 성씨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장성에 이제 그 창원 공씨가 있다고 하는데 이 창원 공씨는 화순, 순천, 보성 등 장성 지역 외에도 거주가 확인이 됩니다. 4명 정도의 이제 조선시대 문과급제자를 배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장성 공씨는 문과급제자가 없어요. 그리고 1985년에도 사라진 걸로 나옵니다. 아마 조선 후기 어느 시점에 소멸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할 뿐이죠. 또 원래 이제 장성 이씨가 있다고 했는데 이 여지도서 단계에 있었던 양성 이씨, 봉산 이씨, 인제 이씨 등등은 이 장성 지역 외에도 양성 이씨 같은 경우는 함평이나 운봉, 청안 이씨 같은 경우는 창평, 그리고 봉산 이씨 같은 경우는 이제 황해도 봉산 등의 거주가 확인이 되는데 장성 이씨는 여지도서 단계에는 장성 이씨가 없는 걸로 나오고 1985년의 통계에도 없는 걸로 나옵니다. 결국 이것도 조선 후기 어느 시점에 아마 소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약을 하자면 이제 조선 전기에 신증 동국 여지 승남 단계에서 장성을 본관으로 하는 5개 성씨가 있었는데 여지도서 단계에 오면 그중에 유씨, 노씨는 아예 사라지고 서씨, 공씨, 이씨, 성씨로는 3개 성씨만 남았어요. 그런데 서씨는 장성 서씨가 남았지만 이천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함께 나타나고요. 공씨나 이씨는 장성으로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아예 사라지고 새로운 본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장성 지역에서 사라진 본관은 다른 지역에서도 모두 사라져서 지금껏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일하게 남은 장성 서씨도 새로 나타난 이천 서씨에 비해서 현격한 열세를 보입니다. 문과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이천 서씨에 비해서 한 명의 급제자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고요. 1985년의 통계를 보더라도 전국적 분포나 장성군의 거주자 수에서도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리지에 나타난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공씨, 이씨는 물론 서씨도 상당수가 우세했던 본관, 그걸 우리가 이제 성씨와 본관 앞에서 성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세했던 성관으로 개관, 즉 본관을 바꾸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고을 한 고을만 더 예를 들면 용담 지역을 보면요. 가장 전형적인 계관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용담 지역에 고씨, 문씨, 가씨, 염씨, 임씨, 그리고 림, 여기 수풀림이 있고 막기림이 있고 림씨, 임씨, 이 6개의 용담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여지도서에는 그 성씨의 순서까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용담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하나만 나타납니다. 즉 염씨, 용담 염씨만 나타나고요. 고씨는 용담 고씨가 아닌 제주 고씨, 문씨는 남평문씨, 림씨는 나주 임씨, 임씨는 풍천 임씨, 그렇게 나타납니다. 결국 용담 임씨만이 계속 조선 전기에서 본관을 바꾸지 않고 살아남았고요. 가씨는 아예 사라지고요. 나머지 고씨, 문씨, 임씨, 용담을 본관하던 성씨는 다른 성씨로 본관을 바꾸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본관을 바꾸었을까요? 조선 후기 여지도서에 남아있는 그런 그 본관을 분석을 하면, 전라도 지역만 분석을 하면 신증동국 여지승남의 전라도 34개 고을의 이 본관은 전부 676개였습니다. 그런데 여지도서 단계에서 그 전라도 그 각 고을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 중에 남아있는 것은 55개, 8.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소멸된 건, 아예 성씨 자체가 안 보이는 것이 201개. 그리고 본관을 바꾸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성씨는 남아있는데 본관이 바뀐 경우가 420개, 62%가 됩니다. 그런데 유지된 성관 중에 44개 성관 중에 27개 성관이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뀐 성관, 개관 성관 가운데는 그 바뀐 성관도 이제 그 도내와 도외로 한번 구분해서 살펴봤는데요. 전라도 지역 내부에서 바뀐 게 한 40개, 40여 개, 타도로 바뀐 게 한 110개로 타도 성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관을 바꿀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서 바꾸느냐 아니냐 여부는 큰 문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었을 경우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이 75.7%, 115개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도 그 급제자를 10명 이상 배출한 아주 유력한 성관으로 비율하는 그런 바꾸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결국 이건 뭘 의미하느냐? 어차피 본관을 바꿀 경우에는 좀 더 유력한 성관, 물론 뭐 문과 급제자 자체가 유력하냐 안 하냐의 어떤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근거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개관할 경우 유력한 성관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한 성관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지 않았던 그 여지도서에 남아 있었던 본관이 전부 17개입니다. 그런데 1985년의 인구 센서스를 보면 그 중에 남아있는 본관은 17개 중에 5개고요. 12개는 또 탈락을 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또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 현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또 사라진 거죠. 그리고 바꾼 성관, 급제자를, 그러니까 바꿨는데도 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한 성관들이 있거든요. 바꾼 성관 중에는 16개, 그러니까 37개가 있는데 16개가 남아있고 21개가 탈락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 여지도서로 오는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 사이에 본관을 바꾸는 일이 계속 진행이 됐고, 또 여지도서 이후 현대로 오는 과정에서도 본관을 바꾸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문과 급제로 표현되는 성관의 유력 정도가 그런 성관을 바꾸는 유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한 성관은 그나마 바꿨지만
그렇게 좀 덜 유력한 성관들은 다시 또 소멸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시대 성씨와 본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